75년 전 그 혹독했던 겨울날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반도가 두 동강 나고 온 나라가 피와 눈물로 얼룩지던 그때를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저 역사책 한 구석에 적힌 숫자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겪으셨던 가슴 찢어지는 진짜 삶의 기록이죠. 1950년 12월 영하 25도를 오르내리던 혹한 속에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가닥 희망을 안고 몰려든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흥남 부두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눈물을 참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부디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건 우리가 잊어선 안 될 이야기니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함경도 작은 산골 마을에 살던 김순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분은 37의 나이에 두 아들을 키우고 계셨죠. 큰아들 철수는 겨우 11살, 작은아들 영수는 8살이었어요. 남편 되시는 분은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시며 소박하지만 단란한 가정을 꾸려가셨습니다. 봄이면 복숭아꽃이 마을을 뒤덮었고 여름이면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곤 했죠. 가을엔 황금빛 들판에서 추수를 하고 겨울이면 아궁이 불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아침이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된장찌개 한 그릇에 보리밥을 말아 먹던 그런 평범한 일상이었죠. 가난했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그 집은 그야말로 작은 천국이었습니다. 철수는 학교에서 글을 배워오면 동생에게 자랑스럽게 가르쳐주곤 했고 영수는 형을 졸졸 따라다니며 개구쟁이 같은 미소를 지었어요. 순이 어머니는 매일 아침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셨어요. 차가운 물에 손이 얼얼해도 콧노래를 부르시곤 했죠. 옆집 아주머니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어요. 철수가 학교에서 뛰어오며 소리쳤죠. 엄마, 저 오늘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요. 글씨를 제일 잘 쓴다고요. 순이 어머니는 아들을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철수장하다.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영수는 그 옆에서 개구리 한 마리를 잡아와선 엄마께 보여드렸어요. 순이 어머니는 깜짝 놀라는 척하며 웃었죠. 저녁이 되면 가족 4명이 작은 밥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비록 반찬은 된장찌개와 김치뿐이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아버지는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아들들 잘 먹어야 한다 고 말씀하셨죠. 여름이 되자 마을 아이들은 계곡으로 몰려갔습니다. 철수와 영수도 친구들과 함께 물장구를 치며 놀았어요. 순이 어머니는 계곡과 바위에 빨래를 널어놓고 아이들을 지켜보곤 했죠. 옆에선 이웃 아주머니들이 앉아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요즘 남쪽에선 뭔가 불안하다던데 한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에이, 여긴 북쪽인데 무슨 상관이겠어요. 우리야 그냥 농사나 짓고 살면 되는 거지. 다른 아주머니가 대답했죠. 순이 어머니도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설마 이 평화로운 마을까지 들이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녁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군가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누군가는 농사 이야기를 했죠. 아이들은 그 주변에서 뛰어놀다가 하나둘 졸기 시작했어요.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1950년 6월 어느 일요일 새벽이었습니다. 멀리서 둔탁한 포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천둥 소리인 줄만 알았죠.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을 사람들은 곧 깨달았습니다. 전쟁이 터진 거예요. 인민군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종을 치며 사람들을 모았어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전쟁이 터졌어요. 곧 이 마을에도 군인들이 올 겁니다.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전쟁이라니, 우리 같은 시골 마을에까지 전쟁이 온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순이 어머니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꼭 껴안고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했었죠. 남편은 새벽같이 일어나 이웃들과 상황을 논의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마을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집집마다 급하게 짐을 싸고 어디론가 피난을 가야 한다는 말들이 오갔어요. 순이네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죠. 남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떠나야 해요. 여기 있다간 모두 죽을 수도 있어. 남쪽으로 가야 해. 순이 어머니는 손이 떨렸지만 정신을 차리고 짐을 꾸렸어요. 쌀 몇 대를 보자기에 싸고 이불 한 채를 챙겼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더 가져갈 수가 없었죠. 철수가 겁먹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요? 학교는요? 순이 어머니는 아들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잠깐만 다녀올 거야. 곧 돌아올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게 거짓말인 걸 순이 어머니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울먹이며 엄마 치마를 붙잡았죠. 엄마 무서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소달구지에 짐을 싣고 어린아이를 업고 노인의 손을 붙잡고 모두들 급하게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순인의 가족도 집 문을 닫았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걸음을 옮겼죠. 그렇게 시작된 피란길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한겨울 칼바람이 얼굴을 핥히고 발은 동상으로 까맣게 얼어붙었어요. 순이 어머니는 한 손엔 작은 아들 영수를 꼭 잡고 다른 손엔 큰아들 철수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등에는 이불 한 채와 쌀 몇 대를 짊어지고 걸었죠. 남편은 앞서 길을 인도하며 가족을 지키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어요. 하루, 이틀, 사흘, 며칠을 걸었을까요? 산길을 넘고 또 넘었습니다. 발바닥엔 물집이 잡히고 터져서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에서 포성이 들려왔거든요. 인민군이 쫓아오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더 빨리, 더 멀리 가야 했어요. 밤이 되면 길가 어느 폐가에 몸을 숨기고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철수와 영수는 배가 고프다는 말도 못하고 엄마 품에 안겨 잠들었어요. 순이 어머니는 쌀을 아껴야 했죠. 언제까지 이 길을 걸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행렬 속에는 온갖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가는 젊은 엄마가 있었어요. 아기는 계속 울었지만 젖이 나오지 않았죠. 지게에 연로하신 어머니를 업고 가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노모는 숨이 가빠서 신음을 내뱉었지만 아들은 쉬지 않고 걸었어요. 소달구지에 온 가족의 짐을 싣고 가는 사람도 있었고 지팡이에 의지에 간신히 걷는 노인도 있었습니다. 길가에는 쓰러져 있는 시신들이 보였어요. 추위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숨진 분들이었죠. 순이 어머니는 아이들 눈을 가리며 지나쳤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들렸어요. 추위에 얼어 죽은 아기를 안고 미친 듯이 울부짖는 소리였습니다. 순이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 두 아들을 더욱 꼭 껴안았어요. 절대 놓치면 안 돼. 엄마가 지켜줄게. 밤이 되면 폐가 한 구석에서 쌀을 조금 꺼내 죽을 끓였습니다. 아주 묽은 죽이었지만 아이들은 그걸 나눠 먹으며 맛있어요, 엄마 하고 말했죠. 어느 날은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센 눈발이었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놓치지 않으려 옷자락을 붙잡고 걸었습니다. 한 발만 잘못 디뎌도 길을 잃을 수 있었거든요. 순인의 가족도 서로의 옷을 꼭 붙잡았어요. 철수는 동생 영수의 손을 놓지 않았고 순이 어머니는 두 아들을 가운데 두고 걸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영수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야, 영수가 비명을 질렀죠. 순이 어머니가 황급히 아들을 일으켰어요. 영수의 발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돌에 베인 거였어요. 순이 어머니는 자신의 속치마 자락을 찢어 아들의 발을 감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어. 영수는 울음을 참으려 했었어요. 하지만 통증이 심했는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남편이 영수를 업었습니다. 내가 업고 갈게. 철수야, 너는 엄마 손 꼭 잡고 가거라. 그렇게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며칠이 더 지났을까요? 드디어 멀리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흥남 부두에 거의 다 온 거였어요. 배들의 백고동 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바다다. 바다가 보인다. 우리 살았어. 한 달 가까이 죽을 고비를 넘기며 걸어온 사람들에게 바다는 희망이었어요. 저 바다 건너 남쪽으로만 가면 살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순이 어머니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철수야, 영수야, 우리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힘내자. 아이들도 지친 얼굴에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부두에 가까워질수록 순이 어머니의 가슴은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부두 전체가 사람들로 검게 뒤덮여 있었어요. 수만 명, 아니 10만 명도 넘어 보이는 인파였습니다. 순인의 가족은 그 광경 앞에서 멈춰섰어요.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일단 가보자.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야. 흥남 부두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메러디스 빅토리오를 비롯한 몇 척의 배가 정박해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많았어요. 미군 병사들이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차례대로 질서를 지켜주십시오. 모두 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 봐도 모두를 태우기엔 배가 부족했으니까요.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며 배 쪽으로 몰려갔습니다. 어떤 이는 짐을 버리고 어떤 이는 금부치를 내밀며 제발 자식만이라도 태워달라 애원했어요. 순인의 가족도 인파에 밀려 이리저리 떠밀렸습니다. 남편이 소리쳤죠. 가족들 손을 절대 놓지 마라. 흩어지면 다시 만날 수 없어. 철수는 동생 영수의 손을 꼭 잡았고 순이 어머니는 두 아들을 품에 안으려 했었습니다.
철수가 겁먹은 얼굴로 물었어요. 엄마,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정말 배 탈 수 있을까요? 순이 어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꼭 태워줄게. 그때였습니다. 한 척의 큰 배가 사람들을 태우기 시작했어요. 메러디스 빅토리오라는 이름의 그 배는 원래 화물선이었지만 이날만큼은 생명을 실어 나르는 희망의 배가 되었죠. 사람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순이네 가족도 온 힘을 다해 배 쪽으로 밀고 갔어요. 남편이 앞장서서 사람들을 해치며 길을 만들었습니다. 비켜주십시오. 아이들이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똑같았어요. 누구나 아이가 있었고 누구나 가족이 있었죠. 인파는 거세졌습니다. 배 위에선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어요. 그런데도 더 많은 사람들이 타려 했죠. 난간을 붙잡고 올라가는 사람, 아이를 배 위로 던져 올리는 부모, 비명과 아우성이 뒤섞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한쪽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와르르 몰려왔습니다. 또 다른 배가 온다는 소문이 돌았던 거죠. 인파가 밀물처럼 밀려들었어요. 순이 어머니가 아이들을 꼭 붙잡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사방에서 밀어닥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인파에 밀려 뒤로 떨어졌어요. 여보, 여보. 순이 어머니가 외쳤지만 목소리는 수만 명의 아우성에 묻혀버렸습니다. 남편은 저 멀리서 손을 허공에 뻗으며 소리쳤어요. 아이들이라도 태워. 순이야, 아이들만이라도.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인파가 다시 밀물처럼 밀려오면서 남편의 모습은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순이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지만 두 아들이 손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모두 죽는 거였어요. 순이 어머니는 눈물을 삼키고 두 아들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앞으로만 가야 했어요. 철수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요? 아빠 어디 갔어요? 순이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빠는 먼저 가셔서 우리 자리 잡아놓으시는 거야. 우리도 빨리 가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했어요. 순이 어머니는 온 힘을 다해 배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발 한 발이 고통스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드디어 배 난간 바로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배 위에서 선원들이 손을 내밀어 사람들을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순이 어머니 바로 앞에 있던 한 가족이 간신히 배에 올라탔습니다. 젊은 부부가 아이 하나를 안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이제 차례였어요. 순이 어머니가 큰아들 철수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 배 위에서 선원이 손을 저으며 외쳤습니다. 스톱, 더 이상 안 됩니다. 순이 어머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안 된다니, 무슨 소리죠?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주변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안 된다니, 제발 조금만 더 태워주세요.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제발 한 명만 더, 아이만이라도 태워달라고 애원했어요. 선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도 마음은 아팠겠죠. 하지만 배는 이미 정원을 훨씬 초과했어요. 조금만 더 무게가 실리면 정말로 침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순이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어붙은 땅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절을 했어요. 제발입니다. 우리 아이들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이 애미는 죽어도 좋으니 아이들만 목이 쉬도록 애원했습니다. 철수와 영수는 엄마 치마를 붙잡고 울었어요. 엄마 같이 가요. 엄마도 같이. 주변의 다른 부모들도 똑같았습니다. 모두가 자식만이라도 살리고 싶었어요. 한 아주머니는 갓난아기를 배 위로 들어 올리려 했었고 한 할아버지는 손자의 손을 잡고 통곡했죠. 그 절박한 외침들이 부두를 가득 메웠습니다. 선원들이 서로 무언가를 상의하더니 마침내 한 사람이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아이들만 받겠습니다. 10살 이하 아이들만요. 어른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다음 배를 기다려 주십시오. 그 말에 부두가 또다시 술렁였어요. 아이들만이라도 살릴 수 있다는 희망과 그렇다면 헤어져야 한다는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죠. 순이 어머니는 두 아들을 마주 보았습니다. 철수와 영수는 겁에 질린 눈으로 엄마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순이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철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영수의 볼을 어루만졌죠. 우리 아들들, 엄마의 보물들. 목소리가 떨렸지만 순이 어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곤 품속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한 달 가까이 품에 간직해온 그 보자기 안에는 쌀 한 줌과 돌반지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시어머니한테 받은 유일한 유품이었죠. 순이 어머니는 쌀을 반으로 나누고 돌반지도 반으로 쪼개려 했지만 쪼개지지 않았어요. 결국 돌반지는 큰아들 철수 주머니에, 쌀은 반씩 나눠 두 아들에게 넣어주었습니다. 철수야, 너는 형이니까 동생을 잘 챙겨야 한다. 알겠지? 엄마 대신 영수를 지켜줘야 해. 배 타고 가면 부산이라는 데 도착할 거야.
거기서 고모 찾아가렴. 고모네 주소 외우고 있지. 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울었어요. 엄마, 싫어요. 엄마도 같이 가요. 엄마 없이는 못 가요. 순이 어머니는 두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철수와 영수를 동시에 품에 안고 얼굴을 묻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닦을 겨를이 없었죠. 아니, 닦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아이들과의 마지막 포옹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철수야, 영수야, 엄마 말 잘 들어야 한다. 엄마는 아빠 찾아서 나중에 갈게. 너희들 먼저 가 있어. 부산 가서 고모네 찾아가렴. 알았지? 순이 어머니는 두 아들의 옷매무새를 하나하나 고쳐주었습니다. 철수의 낡은 목도리를 다시 감아주고 영수의 해진 장갑을 제대로 끼워주었죠. 영수는 필사적으로 엄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안 가. 엄마랑 같이 있을 거야. 혼자는 무서워. 순이 어머니는 영수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눈을 마주봤어요. 영수야, 엄마를 믿어. 우리 꼭 다시 만날 수 있어. 약속할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아들의 이마에 뽀뽀를 했습니다. 순이 어머니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배는 곧 떠날 거였고 조금이라도 늦으면 아이들조차 태울 수 없게 될 터였어요. 순이 어머니는 큰아들 철수를 껴안고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철수야, 엄마 말 잘 들었지? 동생 잘 챙기고 고모네 꼭 찾아가야 해. 알았지? 그러곤 철수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11살 아이가 결코 가볍지 않았지만 순이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아들을 배난간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배 위 선원이 철수를 받아 안으로 끌어올렸죠. 철수는 난간을 붙잡고 엄마를 외쳤지만 순이 어머니는 이미 동생 영수를 들어 올리고 있었어요. 영수는 엄마의 옷을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엄마 안 가. 엄마랑 같이 있을 거야. 작은 손이 엄마의 저고리를 꽉 움켜쥐었죠. 순이 어머니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놓아줘야 했습니다. 손을 하나씩 떼어내며 순이 어머니는 울먹였어요. 미안해. 영수야,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영수를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영수도 결국 배 위로 올라갔어요. 배 위에 올라간 두 아들은 난간을 붙잡고 엄마를 향해 손을 뻗으며 울부짖었어요. 엄마, 같이 가요. 엄마도 타요. 철수와 영수의 목소리가 부두를 가득 메웠습니다. 순이 어머니는 두 팔을 허공 높이 들어 올리고 미친 듯이 손을 흔들었어요. 철수야, 영수야, 엄마 여기 있어. 잘 가. 꼭 살아. 꼭.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흩어져 갔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순이 어머니는 웃으려 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웃는 얼굴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마지막까지 울지 않는 강한 엄마의 모습을 기억하길 바랐죠.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부두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백고동 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배 위에서 철수와 영수도 두 손을 흔들며 울고 있었어요. 점점 멀어지는 엄마의 모습이 작아지고 부두에 남은 수천 명의 사람들도 모두 손을 흔들며 울고 있었습니다. 배는 서서히 수평선 너머로 멀어져 갔고 마침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그제야 순이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어붙은 부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소리 없이 흐느꼈죠.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땅에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순이 어머니의 어깨에 소복이 쌓였어요. 하지만 순이 어머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하염없이 울었죠.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자식을 배에 태워보낸 부모들,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 모두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부두 전체가 통곡으로 가득했어요. 그 울음소리가 찬바람을 타고 흩어져 갔습니다. 순이 어머니는 생각했어요. 내 아이들, 부디 무사히, 부디 살아서. 하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질지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으니까요. 한편 배 위에서 철수와 영수는 어두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배 안은 사람들로 빽빽했어요. 숨 쉴 틈도 없을 정도였죠. 철수는 동생 영수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형의 품에 안겨 떨고 있었어요. 형아, 엄마는 언제 와? 엄마 보고 싶어. 영수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철수는 동생을 더 꼭 안으며 대답했어요. 곧 올 거야. 엄마가 아빠 찾아서 다음 배 타고 오신대잖아. 조금만 기다리면 돼. 하지만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철수 자신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엄마와 아빠는 무사할까? 배 안에선 갓난아기가 울고 있었고 노인들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철수는 주머니에서 엄마가 넣어준 돌반지를 꺼냈습니다. 작은 돌반지였지만 엄마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철수는 그 반지를 꼭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꼭 다시 만나요. 꼭. 그로부터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950년 그 추운 겨울날 흥남 부두에서 헤어진 두 형제는 기적처럼 살아남았어요. 부산에 도착한 철수와 영수는 고아원에 맡겨졌고 서로를 의지하며 힘겹게 성장했습니다. 고모를 찾으려 했었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전쟁의 혼란 속에서 고모네도 어디론가 피난을 갔던 거죠. 전쟁이 끝난 뒤에도 어머니를 찾으려 했었지만 소식은 끝내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세월이 흘러 철수는 70을 넘긴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동생 영수도 이제 60이 넘은 나이가 되었죠. 어느 가을날 두 형제는 부산의 작은 사당을 찾았어요. 그곳엔 이름 없는 영혼들을 위한 위패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돌아가신 분들, 생사를 알 수 없는 분들을 기리는 곳이었죠. 철수는 손에 낡은 보자기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어머니가 주머니에 넣어주셨던 그 보자기였어요. 철수는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 안엔 돌반지 하나가 여전히 고이 간직되어 있었어요. 50년의 세월을 견딘 그 반지는 여전히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돌반지를 꺼내 위패 앞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그러곤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죠. 동생 영수도 옆에서 함께 절을 올렸어요. 두 형제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아들 철수입니다. 동생 영수도 함께 왔습니다. 저희 잘 살았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형은 동생을 지켰고 동생도 형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굶주렸지만 그래도 살아남았어요. 어머니께서 목숨 걸고 살려주신 이 생명들 헛되이 쓰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밤마다 꿈에서 어머니를 찾았어요. 철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흥남 부두 그 차가운 바람 속에서 손 흔들던 어머니, 웃으려 애쓰시던 그 얼굴이 평생 잊히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흐느껴졌어요. 옆에서 영수도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영수예요. 저도 형 말이 맞아요. 저희 잘 살았어요. 형이 저를 지켜줬어요. 엄마 말씀대로요. 두 형제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50년을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사당을 은은하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마치 어머니가 따뜻하게 두 아들을 감싸주는 것 같았습니다. 두 형제는 눈물을 닦고 다시 한번 깊은 절을 올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면이 다시 1950년 흥남 부두로 돌아왔습니다. 배가 떠나고 홀로 남은 순이 어머니가 바다를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죠. 하얀 눈송이가 그녀의 검은 머리를 덮었습니다. 순이 어머니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무릎에 쌓인 눈을 털어내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겼죠.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남편을 찾아갈까요? 아니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순이 어머니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했고 그 뒷모습은 서서히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눈보라 속으로 말이에요. 우리는 순이 어머니가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살아남았는지 아니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분이 두 아들을 위해 보여준 그 사랑만큼은 영원히 기억될 거라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어머니들이 겪으신 이야기입니다. 역사책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은, 하지만 수천 명의 어머니들이 겪었던 진짜 역사죠. 흥남 부두에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조되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남겨졌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건 그분들 모두가 자식을 살리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아버지의 피가 이 땅을 적셨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부디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이고 그분들을 기리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